어제 저녁 강남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아파트를 2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 그 가격이 당시보다 50%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녀들 결혼 자금 때문에 급하게 팔았어요.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요. 반대로 마포에 사시는 다른 분은 2년 전 고점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거의 제자리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같은 시기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2026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구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어떤 구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서울 부동산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강남 3구의 독주가 계속됩니다. 58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4년 전 강남과 노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남은 비쌌습니다. 노원은 같은 돈으로 훨씬 넓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노원을 선택했습니다. 평수가 넓었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현재 그 선택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강남 아파트는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노원 아파트는 겨우 20% 올랐습니다. 몇 억 차이가 10억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남 3구의 독주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지역의 수요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법조타운, 의료기관, 서울 최고의 직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몰립니다. 교육 인프라도 여전히 최고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졌어도 강남 3구는 다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강남은 곧 성공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그 이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2026년 서울시장은 강남 3구와 나머지로 나뉩니다. 강남 3구는 별개의 시장이에요. 다른 법칙이 적용돼요.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는 매물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계약됩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가를 올립니다. 그래도 팔립니다. 강남을 포기한 게 실수였어요. 비싸도 강남이었어야 해요. 2026년 서울에서 강남은 여전히, 아니 더욱 특별해요. 그분의 후회가 깊었습니다. 두 번째 현실, 한강변이 프리미엄의 기준입니다. 62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5년 전 용산과 은평 중 선택해야 했습니다. 용산 한강변 아파트는 비쌌습니다. 은평은 저렴했습니다. 은평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2026년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용산 한강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은평은 정체됐습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한강변 프리미엄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용산, 성동, 광진, 영등포, 마포,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희소성입니다. 한강변은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습니다.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고정돼 있습니다. 조망권도 중요해졌습니다. 답답한 도심에서 한강이 보이는 뷰는 프리미엄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이 선호합니다. 가격이 비싸도 삽니다. 용산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변 아파트 가치가 더 올랐습니다. 신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2026년 서울 부동산의 기준이 됐어요. 같은 지역이라도 한강 쪽이 훨씬 비싸요. 그분은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은평 아파트를 팔아서는 한강변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현실, 역세권이 생존의 조건입니다. 55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7년 전 서울 외곽에 집을 샀습니다. 저렴했습니다. 차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버스로 15분이면 됐습니다. 2026년 현재 그 선택을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그러자 불편함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야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힘듭니다. 외출이 고역입니다. 병원 가는 것도 일입니다. 집값도 문제입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계속 올랐는데 본인 집은 정체됐습니다. 팔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차 없으면 불편하다는 게 치명적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 없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6년 서울에서 역세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GTX, 신분당선 같은 광역급행철도 역세권은 프리미엄이 엄청납니다. 삼송역, 강남역, 교대역, 신논현역, 환승역 주변은 더욱 비쌉니다. 여러 노선이 만나는 곳은 접근성이 최고입니다. 반대로 역에서 도보 10분 이상 거리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젊은 세대는 걸어서 5분 이내를 원합니다. 그 이상은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2026년 서울에서 역세권 아니면 팔기 힘들어요. 특히 외곽은 더 그래요. 역세권이 살아남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네 번째 현실, 재건축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60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곧 추진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6년 현재 재건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기양이 없습니다. 건물은 더 낡아갑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살기 불편합니다. 반면 강남 일부 재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미 완공됐거나 공사 중입니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큰 이익을 봤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입지와 사업성입니다. 강남은 사업성이 확실합니다. 신축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분담금을 내도 이익입니다. 하지만 외곽이나 애매한 지역은 사업성이 불투명합니다.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연됩니다. 재건축은 지역에 따라 천국과 지역이에요. 강남은 성공하고 다른 곳은 표류해요. 2026년 서울 재건축 시장은 양극화예요. 그분은 이제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냥 팔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 전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65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재계약하려 했는데 집주인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월세만 받아요. 전세는 부담스러워요. 다른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전역을 뒤졌습니다.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026년 서울은 전세 대란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고 전세 사기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월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갑니다.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를 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이 힘듭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데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저축을 깨먹습니다.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산다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2026년은 월세의 시대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그분은 결국 보증금 7천에 월세 150으로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2억을 돌려받았지만 매달 150씩 나가니 불안합니다. 여섯 번째 현실, 소형 평수가 대세입니다. 57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4년 전 마포에 5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넓어서 좋았습니다. 손님도 초대할 수 있고 여유로웠습니다. 2026년 자녀들이 독립했습니다. 부부만 살기에 너무 넓습니다. 청소도 힘듭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팔려고 내놨습니다.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몇 달째 안 팔립니다. 가격을 내려도 문의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 같은 단지 25평, 30평은 금방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평수이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작고 효율적인 집을 원합니다. 큰 집은 관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대형은 금액 자체가 큽니다.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출도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소형을 선호합니다. 전세나 월세 놓기 쉽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유동성이 좋습니다.
2026년 서울은 소형의 시대예요. 대형은 부자들이나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소형을 찾아요. 팔 때도 소형이 유리해요. 그분은 할인을 많이 해서 겨우 계약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7번째 현실. 신축 프리미엄이 엄청납니다. 63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3년 전 구축과 신축 중 고민했습니다. 구축은 저렴했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평수인데 신축보다 2억 샀습니다. 구축을 샀습니다. 2억을 아꼈습니다. 20년이 됐지만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2026년 현재 그 선택을 후회합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구축은 제자리입니다. 2억 차이가 5억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새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